자,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주세요 돼 있죠. 뒤바꿔 주세요. 자, 해서 이거는 잘못했네요. 여기 8. 그래서 A에 8 넣어놓고 출력하면 요거 8 나오죠. B에 16 넣어놓고 B 출력하면 요게 16이 되면서 여기 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6이 나오는 거죠. 실행을 해보시면 A는 8, B는 16.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그리고 밑에 거는 역시 똑같은 포맷인데, 자 이제 여기도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16, 8인데 죄송합니다. 문제의 의도는 그래요. A랑 B가 각각 8, 16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코드를 살짝만 추가시켜 주시면 A가 16이 되고 B가 8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변수를 한번 값을 세팅했다고 못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A가 8인데 16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A를 16으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16을 A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5라인 밑에서부터 A는 16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16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B는 8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값을 바꿔서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사실 이거는 뒤바꾼 건 아니에요. A에다가 16이라는 값을 새로 넣은 거죠. 이게 뒤바꾼 게 아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B값을 바꾸면 이거 반영을 못 합니다. 11, 8이 나와야 되는데 16, 8이 나오죠? 여전히. 그러니까 바꾼 게 아니에요, 이건. A, B에다 새로운 값을 넣은 겁니다. 자, 뒤바꿔 달라는 건 B값이 A값이 돼야 되고 A값이 B값이 돼야 되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완벽한 풀이는 아니고요. 진짜로 뒤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의 값을 B값으로 바꿔줘야 되죠. 정확히 B값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값은 우리가 11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B값은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A에 B를 넣으시려면 그냥 B를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게 정확히 A값이 B값이 되는 방법입니다. B가 몇이든 간에 A는 B가 되는 거잖아요. 11로 B를 세팅하면 A는 11이 될 거고요. 여기서 제가 21로 바꾸면 당연히 B가 21이니까 A도 21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B값을 따라갑니다. A가. 그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B값은 A값으로 바꾸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초보분들.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시겠나요? 그쵸.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컴퓨터는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막 한 번에 이 코드를 한 번에 파악해가지고 그 맥락을 막 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 그냥 기계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이럴 뿐이에요. 그래서 15번째 라인에서 A의 값을 이미 B로 바꿔버렸죠. 여기서 A는 21이고요. B 역시 21이에요. 그럼 여기 B에다가 A를 넣고 있는데 그럼 결국 뭐다 이건? 21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바꾸려면은 이 A 값을 원래 A 값 8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15번째 라인에서 B가 A 값을 바꾸는 순간 사라지죠. 그래서 요 8을 다른 데다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요 A 값을 다른 데다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어디에 저장합니까?
B에 저장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 B를 또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C에 A의 원래 값을 잠깐 담아두고요. 그럼 A의 값이 사라져도 상관없죠. C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B의 값으로 A를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B의 값에 들어가야 되는 원래 A 값은 C에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히 값이 D 바뀌는 거예요. 이 A 값을, 여러분들이 A, B 값을 막 다 바꿔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변수에 저장하는 개념,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저장이 안 된다는 개념과, 그리고 뭐 기본적인 것들 있죠.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실행된다는 거. 그리고 대입 연산자, 왼쪽은 변수고 오른쪽은 값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저항과 우항이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이러고 못 푸는 거죠. 대입 연산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요거 이제 변수 이용해서 간단히 하기라는 문제를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보시면 이 100이 최초에 존재를 하고 100에다가 10을 더하죠. 자, 근데 100에다가 10을 더한 거에다가 다시 10을 나눕니다. 그리고 위에서 했던 연산 결과를 바탕으로 또 거기에다 10을 빼죠. 그러니까 계속 누적해서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연산했던 결과를 재활용해가지고 또 새로운 연산을 가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10개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개. 지금 5번이잖아요. 그럼 이런 누적 연산을 10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엄청 길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일단 보기가 불편하죠. 자, 그리고 이 제일 처음에 연산하는 대상이 있죠, 요거 100. 100이 아니라 10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것만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 위에 거의 결과에다가 연산을 더 추가하는 게 지금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으로 바뀌면 얘도 10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도 10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도 10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일관된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100으로 하면은 이 결과랑 이 결과는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는 요 100이라는 값은 이 5개의 연산에서 같은 값임을 의미하는 거죠. 서로 다른 10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100을 서로 다른 5개의 100을 사용해서 지금 연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수는 값을 하나 저장해 놓고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이 100을 재활용할 수 있겠죠. A라는 변수에다가 100 저장해 놓으면 이제 100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을 직접 가져다 쓰십니까? 100을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 저장되어 있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100을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근데 보시면은 보세요. A 플러스 10, A 플러스 10, A 플러스 10, A 플러스 10. 이것도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연산한 결과를 여러분이 저장해서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계산할 때마다 계속 새로 연산을 하고 있잖아요. 비효율적인 거죠. 한 번 딱 계산했을 때 그 결과를 메모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어떻게 한다? 변수 하나 만들어서 넣어두시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뭔가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자, 규칙은 동일해요. 이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이 왼쪽에는 저장 역할하는 변수가 오고요, 오른쪽에는 저장하고 싶은 값이 오는데 값이 아니라 식이 왔죠. 뭔가 수식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수식을 다 계산해서 결과값을 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A는 100이잖아요, 그죠? 최종 110이 나오면서 B에 11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B 요거 대신 뭘 쓸 수 있다? 요 두 개가 같은 값이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 대신 B 쓸 수 있다. 됐죠, 이거. 자, 그럼 또 뭐가 보입니까?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거 한번 연산해서 결과가 나면 또 연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누적 연산된 결과에다가 다시 10을 나눠서 또 새로운 변수에 담습니다. 그럼 이 부분 다 이제 C로 대체가 되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 또 만들어서 C-10 저장해 두시고 변수로 사용하시면 된다. 2에다가 D 곱하기 10 저장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좀 더 간결해졌죠. 자, 더 나아가서 변수가 지금 5개거든요. A, B, C, D, E. 자, 근데 여기에서 B에 담을 때, B에 저장할 때 A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 저장한 다음에 담잖아요. 근데 이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A가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A는 딱 7번째 라인에서 쓰이고 안 쓰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놀고 있잖아요, 변수 하나가, 그죠? 근데 밑에서 막 변수를 계속 만들고 있죠. 역시나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놀고 있는 변수를 재활용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A에서 100을 꺼내다가 썼어요. 더해서 110이 나왔어요. 어디에 담을 수 있다? 다시 A에다 담을 수 있죠.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릇 안에 내용물이 있어요. 내용물을 꺼내서 내용물을 막 어떻게 해요. 작업을 해요. 꼭 다른 그릇에 담을 필요 없죠. 원래 그릇에 다시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A에 원래 있는 값을 꺼내다가 뭐 연산을 해서 바꾼 다음에 다시 그 변수에다 담는 거죠. 그럼 우린 변수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B라는 변수 대신 우리는 A에다 다시 담았으니까 A 쓰시면 되고요. 이 B 없어졌죠? B를 A가 대체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이유로 요거 결과 나오면 또 어디에 담는다? A에 또 담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변수 하나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요 내용, 자, 요거랑 결과가 같은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구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줄 한번 쭉 그어줄게. 다섯 번째 라인.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 자, 그래서 결과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요거를 드린 이유가 요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패턴이 좀 비슷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거랑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간단히 하기 2번. 자, 동일하죠? 누적 연산이잖아요. 위에 거에다가 위에 거 이용해서 추가 연산하고, 그죠? 위에 거에다가 추가 연산하고, 위에 거에다가 추가 연산하고, 위에 거에다가 추가 연산하고, 그죠? 자, 근데 이거 보시면 2까지 합, 3까지 합, 4까지 합, 5까지 합이 되겠네요. 결과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아까처럼 바꿔볼게요. 요 1은 다 똑같은 1이죠. 1 넣어주시고 A로 바꿔주면 된다. 자, 요거를 좀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자, A에다가 A 플러스 2를 넣어주면 A 플러스 2 대신 A 쓰면 되죠. A에다가 A 플러스 3을 해주면 여기 또 A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가 여기까지 합이잖아요, 그죠? 다시 A 플러스 4 해주면 여기 또 A로 대체 가능하고요. 역시 A로 대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서 약간 제가 또 테크닉을 좀 쓸 건데, 여기에서 2 여기만 먼저 볼게요. 얘를 까보면 이거거든요. 1 플러스 1이에요. 그죠?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죠? 요 위에 거에다 1 더 더한 거죠. 그죠? 요거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죠? 요 위에 거에다가 1 더한 거죠. 패턴 보이시나요? 5는 1 5개를 더한 건데 요 위에 거에다가 1 더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자, 요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2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수를 하나 또 만드신 다음에 2를 넣으시는 거예요. 얘가 2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 2 대신 뭐 쓰면 됩니까? B 쓰면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3을 표현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가 2죠. 그럼 2는 지금 B가 2잖아요. 그러면 B에다가
플러스 1 하면 3이 되죠. 요걸 다시 B에다 담으면 B는 3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 쓸 수 있다? 다시 B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살짝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요걸 통해서 B가 3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3이죠? 여기 3 대신 B 쓸 수 있죠? B 플러스 1 하면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다시 B에다 담아주세요. 그럼 요거 4 대신 뭐 쓸 수 있다? B 쓸 수 있다. 자, B는 현재 4고요. 여기 그럼 4 플러스 1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럼 B는 다시 4에서 1 더한 거 5가 되겠죠? 5를 다시 B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뭘로 된다? B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거 생김새랑 요거 생김새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과도 잘 나와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이 합 언제까지, 그러니까 1부터 뭐 10까지 합이든 1부터 100까지 합이든 이거를 엄청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보시면 반복되잖아요. 요거를 만약 한 번만 더 쓴다? 21이 나오죠? 이거 6가지 합입니다. 6가지야. 한 번 더 쓴다? 7가지 합이에요. 한 번 더 쓰면 8가지 합이 되겠죠. 이거 100개 쓰면 이제 100가지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만 좀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동영상을 찍었으니까 한번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여기 5가지 합까지 일단 구한 거거든요. 이걸 한번 가져와서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이. 자, 줄 한번 그어주고요. 위의 결과와 밑의 결과가 같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요거 반복하면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 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요. 같은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 번 쓰면은 3가지 합이고요. 두 번 쓰면은 4가지예요. 세 번 쓰면 5가지 합이죠. 다시 네 번 쓰면은 6가지야. 그럼 7가지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은 코드를 100가지 합 구하려고 하면 이거 100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좀 그렇죠. 못할 건 아니지만은 뭔가 되게 힘들고 뭔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비효율적으로 보이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못하고 계신 걸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한테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 3줄짜리 명령을 적어놓고 컴퓨터한테 이거 실행해라 라는 거고, 이거 끝나면 이거 똑같은 거 3번 또 실행해라, 끝나면 똑같은 거 3번 또 실행해라, 우리가 일일이 계속 실행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너 박수 쳐봐 라고 하는데 친구한테 박수를 100번 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친구한테
너 박수 쳐봐. 그래서 친구가 박수 한번 치겠죠? 그럼 또 너 박수 쳐봐. 그럼 친구가 또 치겠죠? 이걸 100번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너 박수를 100번 쳐봐 라고 한번 딱 말하면 친구가 100번 치겠죠? 자, 마찬가지로 컴퓨터한테 너 이 일 해봐 라는 거를 횟수를 지정해서 이 일을 n번 해봐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동일한 작업이잖아요. 동일한 코드. 이거를 반복시키고 싶으면 이걸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를 딱 적은 다음에 파이썬한테 n번 해봐 라고 명령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이게 이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반복되는 구조는 얻었어요. 이 구조 얻는 거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뭐 지금 당장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온 과정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직접 다시 구현을 못 하더라도 몇 번 해보시면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되네 라는 걸 본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코드를 내가 여러 번 손 아프게 적는 것보다 컴퓨터한테 부탁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래서 n번 반복해라. 이걸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킵해두고요. 반복하라. 어떻게 하면 반복을 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열게요. 자,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가 있으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AA 이 코드를 한번 대상으로 해볼게요. 저희 뭐 실행하면 A 한 번 나오겠죠? 딱 한 번 실행되니까. 자, 요거를 이제 반복을 시킬 거예요. 반복.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컴퓨터한테 반복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문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반복문입니다. 파이썬에서 반복문이에요. 자, 뭔가를 반복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되고요. 요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왜? 자, 반복을 할 건데 뭘 반복할 거냐 이거예요. 요거 반복시키고 싶잖아요. 반복시키고 싶은 거를 이렇게 적어 주시고 정확히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만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내가 이걸 반복시키고 싶죠. 그럼 반복 명령문을 쓰신 다음에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를 들어가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2번 누르셔도 되고 한 번에 2번 들어가게 하시려면 탭을 누르시면 돼요. 탭. 자, 그래서 파이썬은 요 땡땡이죠. 땡땡. while true로 하고 땡땡 나오잖아요. 이 땡땡은 이거랑 연결된 어떤 코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명령과 연결되는 코드가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적용해야 될 코드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반복 문문이잖아요. 그죠? 반복해야 될 코드랑 반복하지 않아야 될 코드를 구분을 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반복해야 되는 코드는 요겁니다. 요거는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딱 한 번만 실행되게 하고 싶어요. 이게 구분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것만 반복하겠다. 들어가지 않은 건 반복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자, 그럼 정말 반복이 되는지 볼게요. A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A 출력을 우리가 AA를 출력하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라고 했잖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끝도 없이. 자, 그래서 스톱으로 정지를 하고요. 자, 일단 요거는 아시겠죠?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는 들어가야 된다. 한 칸 들어가도 되고, 두 칸 들어가도 되고, 세 칸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렇게 두 칸이면 두 칸, 한 칸이면 한 칸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통일성 있게. 자, 됐죠? 그럼 내가 이것도 같이 반복시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넣으면 돼요, 얘도. 그럼 이 두 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AB, AB, AB 계속 나오죠? 자, 근데 들어간 거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한 칸 들어가고 얘는 두 칸 들어가고 이러면 역시 또 구분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죠?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 한 칸 들어가든 두 칸 들어가든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가 한 칸이라고 했으면 얘도 한 칸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두 칸으로 했으면 얘도 두 칸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들여쓰기 개념이시죠? 아시죠? 파이썬에서 들여쓰기 개념이 필수입니다. 문법적으로. 사람들이 들여쓰기를 잘 안 하니까 파이썬에서 아예 문법적으로 들여쓰기를 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 들여쓰기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작동의 원리를 살펴봤는데 이게 무한 반복하잖아요. 이 원리가 뭐냐면, 자, while은 반복하라는 얘기고요. 요 들여쓴 게 반복할 대상 코드고요. 컴퓨터는 어떻게 반복을 하냐면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일반적인 코드라면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원래 한 줄 한 줄 실행되니까. 자, 근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다 실행하고 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요거를 봅니다. 요거를 봐요. tru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true면은 이거 또 실행이야. 끝나면은 밑으로 안 가고 다시 여기를 봐요. true면 또 실행이야.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왜? true 한번 우리가 픽스해 놓으면 계속 true니까 바뀔 일이 없죠. 그래서 계속 실행이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여기를 펄스라고 해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죠?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작동 원리 아시겠죠? while을 보면 여기를 봅니다. true면 실행해요. 끝나면 밑으로 안 내려가고 다시 이거 봅니다. true면 실행하고 다시 와서 true면 실행하고. 자, 근데 우리가 펄스를 해놓으면 다시 while을 봅니다. 봐요. 펄스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실행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반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스위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true, 그러니까 참이죠. 참이면은 이제 실행해라 이거예요. 반복을 계속 반복해라. 펄스는 반복하지 마라. 스위치 온오프 같은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쉴 건데 쉬기 전에 요거 한 번만 살펴볼게요. 트루 펄스 요거 갑자기 튀어나왔죠? 자, 보시면 트루 펄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똑같이 생겼죠? 근데 완전히 다른 값이에요.
자, 이거는 똑같은 값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값인 거 아시죠? 얘는 숫자고 얘 문자잖아요. 산술연산 되고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1 더하기 1 문자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얘는 산술연산 돼서 2가 나오고, 그죠? 완전 작동이 다르죠? 왜냐면 값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이 true랑 false도 이거는 그냥 알파벳 4개로, 알파벳 5개로 문장, 단어를 만든 거고요. 파이썬이 봤을 때 이게 true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릅니다. 그러한 내용이 안 담겨있어요. 근데 파이썬이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건 참이다,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건 거짓이다,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참거짓을 표현하는 전용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은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참이라고 인지를 못해요, 파이썬이. 이렇게 해야만 참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true, 요거를 논리값이라고 불러요. 논리값. 참, 거짓 딱 2개, 이 두 값을 논리값이라고 불러요. 논리를 따질 수 있다 해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3가지 유형의 값을 알게 되신 거예요. 숫자, 문자열, 그리고 논리값. 사실 이제 숫자도 2개로 나뉘죠. 정수랑 실수. 자, 그래서 이 논리값은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가 나중에 조건문이라는 거 만들 때도 이 논리값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반복문의 이 구조, 원리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정답 올려드린 걸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